우리가 흔히 감기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기침이죠. 또 물을 마시다가 살에 들려도 기침을 하고요. 그래서 기침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하지만 기침을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을 하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돈키호테 공식 척척 박사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요. 만성 기침과 천식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기침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한참 코로나 와중일 때는 기침하는 분들만 보면 저 사람 왜 기침하지? 뭐 이랬었는데 그때가 아닌 이상은 기침에 대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침이라는 거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기침이 뭡니까? 생리적인 방어 기전인데요. 폐는 음식과 이제 식도 쪽으로 음식을 집어넣는 것과 달리 폐는 공기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공기 이외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흉곽과 횡격막이 연합해서 뱉어내는 동작을 반사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행위를 기침이라고 하죠. 굉장히 과학적이군요. 네. 그냥 기침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횡격막, 흉경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폐가 방어를 하는 기능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침보다 많아지는 기침은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제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침이 나올 때 일부러 참는 행동도 있거든요. 숨을 참거나 네. 물을 마시거나. 네. 괜찮습니까? 에티켓 문제나 이런 것 때문인데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생리적인 것이란 뜻은 몸에 필요한 기능이란 뜻이고 네. 폐에 들어오지 않게 내보내야 되는데 참으면 못 나가고 오히려 안에 가래가 있는데 안 뱉는다면 가래가 증식되고 기침이 심해지거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폐렴을 유발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기침이 나올 때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기침이라는 게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봐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어떤 때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침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냥 가볍게 입안이 간질간질해서 혹은 코가 간질간질해서 혹은 재채기 비슷한 기침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관계가 있고요. 이제 호흡기이기 때문에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네. 폐와 기관지 또는 기도 그리고 콧구멍까지 전부 호흡에 일조를 하면서 그 어느 부위에 이물질이 있게 되면 뱉어내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방금 재채기는 코 속에 이물질이 있을 때 하게 되는 행위이고요. 후두부부터 목구멍부터 폐까지 이물질이 들어올 때는 이제 기침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뱉어내게 되죠. 그럼 올바른 기침법 우리가 기침 티켓 좀 이상하네요. 에티켓 기침의 에티켓 네.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합니까?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이제 대두되었죠. 과거에는 뭐 그냥 뭐 그런 거 인식 안 하고 기침을 마구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손이나 옷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휴지 같은 데다가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휴지도 밀봉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까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지 않을 때 뭐 미처 휴지를 준비 못하거나 손수건을 준비 못했을 때는 손에 하지 말아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옷깃에 이렇게 해서 또 옷은 이제 팔꿈치 정도나 이 정도 되면은 다른 사람과 접촉이 안 되니까 전염이나 공기의 어떤 흐름에 이 비말로써 전염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므로 이제 수건 대신 옷을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팔꿈치 정도로 그러니까 팔로 가리고 애취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에티켓이다. 가끔씩 손으로 이렇게 막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으로 가리고 기침을 하는 건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알아둬야겠네요. 뭔가 가리면 괜찮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손으로 가리는 거는 좋지 않다. 자, 일단 기침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기침하면 감기나 기관지염이 생각이 납니다. 기침이 동반되는 대표적인 질환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흡연자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만성 기관지염을 가지고 있죠. 그 부분이 있겠고 이제 비흡연자인 경우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뭐 비염 같은 경우, 이제 감기 후유증인 경우 또는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후유증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천식에 의한 기침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비염이 좀 있는데 제가 비염을 앓으면서 하는 거는 기침보단 재채기의 느낌이 좀 더 강한데 이것도 기침이라고 하나요? 음, 두 개가 좀 다르고요. 네. 기침을 유발하는 비염의 증상은 후비류라고 해서 콧물이 뒤로 넘어갈 때 저희가 정수리 기준 앞쪽에 염증이 있으면 앞쪽으로 콧물이 나오고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후비류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군요. 제가 앓고 있는 비염은 코가 간질간질한 눈이 간질간질.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한의학에서는 기침의 원인을 뭘로 대부분 판정을 지으십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아, 역시. 시기, 즉 언제 기침을 하느냐에 대한 분류법, 치료법도 있고요. 또 원인에 따라서 풍한, 뭐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제 바람이 일으키기도 하고 찬 기운이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건조를 말하는 거고 찬 기운은 냉각을 말하는데 몸에 노폐물이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한 부분까지 다 구분이 되어 있고 또는 기침의 양상, 또 그 사람의 체질, 또 어느 오장육부에서 기침을 유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분류를 해서 해당 치료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도 반드시 다르겠죠. 이유 없이 기침이 계속되는 경우에 만성 기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지속돼야지 이걸 만성 기침으로 봐요? 학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주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주. 3주 이전엔 급성 기침, 뭐 3주 지나면 만성 기침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네. 각각의 기침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이 뭐냐에 따라 기침 기간은 굉장히 상이하고 네. 이제 기간이 이제 길은 분들도 많고요. 이제 만성 기관 지염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씩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네. COPD 같은 경우는 뭐 20년씩 담배를 피다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뭐 기간은 한정없이 길 수 있죠. 3주 정도 기침이 계속된다. 그러면 만성 기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만성 기침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앞서 원인 여러 가지를 말씀 주셨습니다만.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담배 연기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관지를 자극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이 포함이 됩니다. 네. 매연, 무슨 꽃가루, 뭐 진드기, 뭐 그 우리 강아지나 뭐 고양이 털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워낙 다양한데 그런 이제 외부 자극 요소 외에도 질환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이 식도 그 후두부를 자극한다든지 아니면은 축농증 고름이 뒤로 넘어간다든지 아까 일부에서 전에서 말씀드렸던 후비류로 그 콧물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목에 고여요. 그걸 기침으로 뱉어내야 되고요. 코 앞쪽에 있는 콧물은 재채기를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비염, 축농증 이외에도 뭐 폐결핵 같이 대표적으로 기침을 오래 하는 질환이죠. 뭐 그런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침 유발 질환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침 유발 질환들 중에서 이렇게 들어보자면 원인이 제거됐을 때 그러면 기침이 멈출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강아지 털이라든가 고양이 동물의 털, 뭐 아니면 꽃가루, 여러 가지 알레르기와 관련된 것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은 원인이 제거됐을 때 그러면 만성 기침이라고 할지라도 멈출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알러지만 문제가 된다면 물론 알러지가 쉽게 정복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원인 물질이 없어짐으로써 제거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나 알러지라는 것은 면역 체계의 교란이기 때문에 오늘은 강아지 털이었다가 다음 달에는 진드기였다가 그 다음 달은 다른 걸로 바뀌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 체계가 좋아진다면 네. 이제 그런 알레르기성 기침들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감기나 특별한 질환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계속 기침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보통은 아무 원인도 없는 경우는 없지만 주변에 있는데 원인이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경우 아이가 있는데 뭐 그 환기를 잘 안 시킨다든지 뭐 누가 간접 흡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통학로에 매연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 이외에도 또는 이제 우리가 기침을 했을 땐 주로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까? 네네. 엑스레이의 염증은 안 보이지만 사실은 숨어 있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비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방은 이제 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그럴 때 아무 이유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숨어 있는 이유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청취자분들 고민 혹은 질문 사항들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원호문님께서 제가 기침을 달고 삽니다. 찬바람을 맞으면 기침이 나요. 승용차에서 에어컨도 못 켭니다. 제가 에어컨을 켜면 제 앞에 에어컨 구멍을 닫습니다. 천식도 없다고 하고 알레르기는 있다고 하는데 사계절 내내 말할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요.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음. 한방에서 풍한 기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찬 기가 음. 기관지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잘 데워줘야 되는데 차가운 기운이 데워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라지에이터라는 것이 차 안에 들어오는 공기를 데워서 안으로 히터를 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찬 공기가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오면 혈관이 따뜻하고 온도가 높아야 데워진 공기가 들어오는데 이걸 데우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호흡기 기관지에 이제 혈액 순환을 충실하게 해주게 되면 들어오는 공기들이 따뜻해짐으로써 향후에는 에어컨을 쐬도 기침을 안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올 때 그거를 따뜻하게 데워줘요, 몸에서? 그렇습니다. 이 코 속에 저희가 비염 같은 거 생기고 재채기할 때 코가 막히죠. 네. 막히는 이유도 그 들어오는 공기를 따뜻하게 데피기 위해서 코 속에 갑개라고 해서 3개, 양쪽에 6개의 라지에이터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확 부어오르면서 들어오는 공기를 따뜻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막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몸에는 방어적으로 찬바람, 먼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는 생리적 기능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군요. 자, 지금 질문 사항들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청취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한번 고민 사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질문 주고 싶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네, 부모님께서 천식을 좀 알고 계셔갖고 네. 요즘 들어서 좀 기침을 가끔 하는데 이게 천식이 저도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부모님들이 계속 걸리니까 이게 유전인지 확인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네. 먹는 게 자주 부모님 먹는 것도 연관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자꾸 기침을 자주 하세요. 천식도 있고 조금만 걸어도 숨 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그게. 네, 부모님께서 천식이 있으셔서 숨을 네. 들이마시는 그 기계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천식이 유전과 관련이 되는지 그리고 네. 또 천식이 식습관이나 뭐 이런 생활 습관 네. 이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네,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이랑 전화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송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부모님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예. 다 천식이신가요? 예, 예. 두 분이 다 천식인 경우에는 자녀가 천식을 앓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유전 연관성이 높은 질환이 천식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천식이라는 것이 기관지염이 심해져서 기관지에 있는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점점 부어올라서 이제 기도가 좁아지고 그러면서 쌕쌕거리거나 답답함을 유발하게 되는데 주변의 음식 이외에도 환경적으로 온도나 습도나 이물질처럼 기관지 점막을 자극할 요소가 있어서 세 분이 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요소가 있나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요소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 직전에 말씀드렸던 강아지 털 이런 것들 또는 이제 환기 문제, 환기를 잘 안 했다든지 먼지가 많다든지 침구류에 소독을 잘 안 했다든지 또는 근처에 매연이 있다든지 아니면 담배 피우시는 분이 집안에 있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세 분의 기관지를 공통적으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부분이 있다면 유전과 관련돼서 이제 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니까 폐 기능을 올려주는 한방 치료를 하게 되면 세 분 다 괜찮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연세가 아주 많이 드신 경우에는 이제 COPD 같은 그런 호흡 부전 이런 것도 앞으로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모님 잘 살펴드려야겠고 그러면 숨 쉬실 때도 좀 많이 고통을 겪으시는 편이세요, 본인도? 예, 예. 그러시군요. 저는 좀 덜한 편인데 부모님은 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걸을 때. 그러면 뭐 음식이나 이런 걸로 평소에 좀 돌봐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많이 폐기능.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더덕 또는 도라지 같은 음식들은 한약으로도 쓰는 약들이거든요. 길경이라고 해서 저희 용각산 먹지 않습니까? 용각산의 기본 재료가 도라지입니다. 길경. 이제 그래서 도라지 반찬, 더덕 반찬 같은 걸 많이 드시면서
깻잎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기관지에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뭐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이제 아보카도 같은 것도 도움을 주고 견과류 알레르기가 없다면 견과류와 함께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과일류를 섭취하면 폐 기능이 많이 좋아지시게 될 겁니다. 네.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것도 필요하고 생활 습관으로 보자면 그리고 음식으로는 더덕이나 도라지 또 아보카도나 견과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나저나 천식이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고 내 아내나 남편이 천식을 앓고 있다. 그러면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이제 천식과 기관지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이고요. 감기 예방을 충분히 하시고 그러면서 환기하시고 그리고 집안에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 뭐 침구류 소독이라든지 뭐 먼지 좀 그 반려견들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같이 해주셔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공기, 좋은 환경에서 크게 해주시고 네. 그러면서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어렸을 때 하면서 그 성장 과정 중에 호흡기가 발달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태양님께서 어릴 때 기관지가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11월부터 기침을 합니다.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하신다는 것으로 뭐 매년 11월쯤에는 기침을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닐까? 그런 뜻이라면 아주 확연합니다. 그것은 냉기에 의한 것입니다. 11월부터 이제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평균 기온의 저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라지에이터 기능 때문에 들어오는 찬 공기가 직접 폐를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음식도 따뜻한 음식 그리고 항상 그 집안의 온도를 높여주시고 기관지염과 천식 환자는 우리가 뭐 18도 온도 유지해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지키시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이렇게 지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왜 바닥은 좀 따뜻하게 하고 공기는 좀 시원하게 하고 뭐 이렇게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온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건가요? 기침이 없으신 분들이 그렇고요. 이제 환자의 증상마다 환경은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 중에서 기침은 특히나 습도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 60% 정도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특히 11월 달 기침하시는 분에게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질문 주신 것들 한번 고민사항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윤경님께서 점점 나이가 먹어가서 그런가 점점 이물감이 좀 생깁니다. 가래가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환절기가 되면 아침 저녁으로 가래약 처방받은 걸 먹는데 호전되지는 않고 코골이로 또 자다가 수시로 잠도 깨고 잘 자는 게 보약이라고 하는데 이거 참 고민입니다. 코골이와 가래가 생기는 것은 약간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가 아침에 끓는다. 라면 후비류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염의 3대 증상이 콧물, 코막힘, 재채기인데 그죠? 네. 콧물이 뒤로 넘어가서 목에 고이고 호비류 말씀드린 것 그리고 또 앞쪽으로는 갑개가 부어서 막히고 요 두 증상이 같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염 치료를 통해서 두 증상 다 해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지금 비염의 증상 비염이 의심되십니다. 보면 되겠군요. 자, 그리고 이미자님께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마른 기침을 합니다. 코로나 때 기침이 심해서 약을 먹었었는데 요즘은 약을 먹진 않고 있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를 좀 받아야 될까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네, 이제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감기 치료를 하시게 된 것이고 지금은 그 후유증이 남아 있으신 겁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지역이 어느 부위냐에 따라 네. 각각 다른 코로나 증세를 보이시는데요. 이제 기관지를 침투하고 그리고 또 요 근래에 변이된 코로나들은 주로 이제 그 목 아픔보다도 기침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관지 점막이 손상이 오신 거고 기관지 점막이 예민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자극에도 장기침을 자꾸 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치료라기보다 기관지를 보강시켜주는 한약을 드시면은 금방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침에도 마른 기침이랑 젖은 기침? 네. 네, 이런 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제 젖은 기침이라는 것은 가래를 동반하거나 점액의 감소가 없을 때는 이제
그 통증이라든지 말라서 갈라지는 음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막이 마르면서 하시는 분들은 특유의 카랑카랑한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기침을 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마른 기침이라고 하죠.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피토할 것 같이 기침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폐에 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으신 분입니다. 가끔 저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가요? 또는 가래가 너무 깊이 있을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담배 태우지 않으시죠? 아유 아닙니다. 네. 저는 네. 자 그리고 한 분은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56세 남성입니다. 술 담배 전혀 안 하고요. 근데 저는 비염 증상이 심한데 온도 차가 심할 때, 그리고 차가운 거를 먹었을 때, 또 공기청정기를 틀었을 때, 그리고 시속 110km를 넘어갈 때, 이건 진동수랑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럴 때 콧물이나 재채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천식으로 가진 않겠죠?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물론 비염도 오래되면 천식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증세는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110km를 넘어갈 때 고막의 압력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고막이 안쪽으로 이관을 통해서 인두부, 우리 코 뒤와 만납니다. 그래서 압력의 증가가 됐을 때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신 분이 코 뒤쪽으로 간질간질하게 되고 그것이 재채기와 비염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아주 드물게 있는데 네. 그런 증상을 갖고 계신 것이고요.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는 뜻은 고막도 약하지만 비염이 상존하시기 때문에 술, 담배와 상관없이 면역력 증가를 통해서 비염을 고치고 네. 고막 기능도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진동수, 그러니까는 고막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서 비염이 심하신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비염을 치료하시면 이런 증상도 나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날이 추워지면 기침이 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증상이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저는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 왜 목욕탕 안은 화장실 안은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찬 공기가 샥 네. 그랬을 때 기침이 엄청 나와요. 재채기가. 원래 비염이라든지 모든 알레르기는 점막을 자극하는 것이고요. 점막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진드기니 털 이런 걸 이전에 온도, 습도에 먼저 부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건조하거나 꼭 습도 높거나 하는 조건이 아니고 네. 변화가 심각할 때 저희가 겨울이 더 춥지만 네. 봄, 가을에 온도가 더운 데서 추운 그렇죠. 곳 변이가 심할 때 아침, 저녁에 기온차가 클 때 재채기와 비염이 많이 오듯이 그 말씀하신 것은 습도가 급격하게 변하거나 온도가 급격하게 변할 때 점막이 과민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김지연님은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저는 날이 추워지면 코피가 나기도 합니다. 비염은 없거든요. 네, 비염 중에는 위축성 비염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코가 마르면서 생기는 비염이고요. 또는 위축성 비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코 안에 점막이 건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비염은 아니더라도. 네, 점막은 기관지 점막 기침, 오늘의 주제인 기침도 건조하면은 이제 기침이 나듯이 코 점막도 건조하게 되면 간질간질하게 되고요. 그것이 혈관이 좀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점막이 갈라질 때 혈관이 터지면서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코 점막을 좀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줘야겠네요. 수건 널고 자고 그러시면 됩니까? 네, 응급처치로는 이제 수건이라든지 가습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좋겠고요. 또 이제 그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그분의 체형에 따라 마르신 분이거나 몸이 냉하신 분이거나 할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서 진액을 보충하게 되면 원래 코 점막이나 기관지 점막의 촉촉함은 내가 생리적으로 이제 유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건강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게 가래가 뒤로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또 20번에서 30번 정도는 계속 넘어갑니다. 라는 말씀을 아까 가래 넘어간다고 이제 고민 호비류죠. 주신 그분 같은 경우에 너무 괴롭습니다. 한약을 먹는 방법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될까요? 또 좋은 음식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쵸, 예. 면역력에 큰 문제가 없다면 뭐 한 달 이내에 치료되실 것 같고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한 두세 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치료하고 재발을 한두 번 거치게 될 겁니다. 면역이 약하시니까. 그 두세 번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잡을 수 있겠고요. 좋은 음식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들 이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허브 계열이 또 좋습니다. 로즈마리라든지 우리가 그 이제 그 뭐죠? 레몬그라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애플민트 같은 거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것들이 또 이제 그 점막 자극을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먼지, 바이러스 이런 것을 살균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연 아빠님께서 막내 준영이가 콧물도 나오고 기침도 해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담지 않아도 되는 걸 물려받았습니다. 비염도 전염, 그러니까는 이렇게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호흡기에 소속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감기와 비염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네. 같은 겁니다. 감기의 종류 중에 이제 초기 감기 오면 급성 비염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일주일 정도 바이러스가 다 활동하고 나갔는데도 비염이 남아 있다면 이제 후유증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비염에 대한 치료와 이제 감기에 대한 치료가 바이러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뺀다면 나머지 치료는 한방적으로 비슷하게 합니다. 김종정님 질문을 또 마지막으로 드려야겠네요. 빨리 드려야겠네요. 물을 마시다가 살에 걸려서 기침을 하곤 하는데 물을 마실 때 특히 살이 잘 걸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연세가 많으실수록 더 그렇고요. 이분 젊으신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네.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셔서 그것 때문에 폐렴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젊은 분들 중에도 이제 그 성격이 좀 급하시거나 빠르게 들이키거나 했을 때 기관지가 이물질을 뱉어내는 동작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이제 그 음식에 의한 것을 뱉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살에 들리는 거죠. 그러면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그러기도 하고 고개를 뒤로 제끼지 않으시고 말을 하면서 식사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이 이제 기관지와 식도가 동시에 일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마무리해야 되고요. 오늘도 척척 박사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만희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